요일바의 저녁 스케치가 아니고 꿈 깨는 라디오. 요일바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늘은 뱀이향의 저녁 스케치 감성으로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휴식 주간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름에 공연과 이런저런 것들 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또 보낸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쉬는 것도 아니지요. 그 와중에도 조금씩 할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여유를 갖고 쉴 수 있는 날이 생긴 게 이 여름이 지나고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이제 선선해졌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계절. 여름이 끝나가는 이 시점부터 저는 외로움 속으로, 고독 속으로 빠져드는 이 기분, 가을 타는 기분, 이거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식하는 와중에도 여러분들과 일요일 마지막 이렇게 또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작업실에 와서 방송을 하고 있답니다. 아까 9시에 JEB 채널, 저의 음악 채널이지요. JEB 채널에서 세종 썸머 페스티벌 2023 세종 썸머 페스티벌 광화문 광장에서 했던 공연 영상 최초 공개를 9시에 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아주 재미있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감상을 했고, 안 보신 분들은 저의 본 채널 JEB 채널에 가셔서 거기서 보시면은 즐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왜냐? 저는 휴식하는 날 보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든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시간 보내도록 제가 힘들어도 오늘은 뱀이향의 저녁 스케치 감성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 아시나요? CBS FM에서 저녁 6시에 하는 라디오 방송이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듣기 힘든 날에는 CBS FM에서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 들으면은 아름다운 올드팝들과 함께 이렇게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또 편안한 저녁을 보낼 수 있답니다.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 추천하고요. 요일바의 저녁 스케치 깨는 라디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볼 거예요. 불편하시면요, 편한 자세로 바꿔주세요. 그거는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 목요일 정도까지 또 마감을 할 것이 있어서 마감을 다 하고, 금요일 날은 아니지, 금요일 날도 조금 했어요. 수정을 개인적으로 조금 했고, 어저께 굉장히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에도 좀 쉬었군요. 머리가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미친놈인가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저는 오랜만에 저녁에 술을 마시기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답니다. 왜냐? 술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는 굉장히 연비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맥주 한 병 정도 마시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술을 보통은 즐기지 않다가 어제는 한번 제대로 쉬어봐야겠다 해서 술을 한 잔,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에, 미친놈인가 봐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을 먹으러 갔지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점도 휴가를 갔지 뭡니까? 제가 휴식하는 날에 맛있는 음식점도 휴식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참이맛 감자탕 갔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한 병 시키고 저는 한 잔 정도 마셨어요. 그리고 취했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머리를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술을 마시고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흐느적 돼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이런 기분을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지 안 좋냐 이 자식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항상 각성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쉴 때도 커피를 마시고 항상 뭔가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술을 안 좋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생각을 잘 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지금 목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든데, 오늘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도 됐지요. CBS FM에서 2시에는 한동준의 FM 팝스, 4시에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6시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 그리고 10시에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 CBS FM에서 제가 운전할 때 편안하고 싶을 때 항상 즐겨 듣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오늘은 요일바의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 깨는 라디오 컨셉으로 그래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각성에 미친 사람, 이런 각성에 미친 사람은 어제도 편하게 쉬어야겠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오늘 올릴 세종 서머 페스티벌 라이브 영상을 조금 또 수정할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쉬다가 갑자기 또 컴퓨터를 켜고 하루 종일 영상 편집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뭔가 각성해서 하게 되었어요. 영상 편집을 시작할 때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도 쉬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다 끝내고 나니까 아주 피곤하더군요. 언제쯤 저는 제대로 휴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휴식도 억지로 쉬어야 되고 일부러 쉬어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친구가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어디야 지금? 그랬더니 나 버스 기다리는 중이야. 그 말에 친구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빨리 서둘러. 그래서 빨리 버스 기다리기. 빨리 버스 기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열심히 쉬기, 그런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의바의 꿈깨는 라디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즘 짧지만 휴식하는 기간이 생겨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목소리로 편안한 목소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일바의 꿈깨는 라디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라디오를 열면서 들어볼 음악들도 편안한 곡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편안하고 싶을 때 듣는 두 곡을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곡은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보어링 엔젤. 이 곡으로 먼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키고 머릿속에 상념 이런 것들 다 비운 다음에 두 번째 곡 CK의 You. 이 곡은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 쉬러 갈 때 비행기를 타고 들었던 곡인데 정말 편안하고 휴양지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곡입니다. 제발 불편하게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편안함이 뭔지 아직 머릿속에 긴장을 놓지 않으셨나 봅니다. 제가 준비한 두 곡,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보어링 엔젤과 CK의 You, 이걸로 일단 머리를 비우고 그 다음에 릴렉스 되는 음악 듣고
요이바의 꿈깨는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버링 엔젤 그리고 CK의 유까지 들었는데 두 곡이 굉장히 잘 안 이어지는군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좀 뭐랄까 힘을 빼는 것을 힘줘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저에게 필요한 것인데 어떤 뭐랄까 취미 같은 거? 취미를 좀 뭔가 제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은 약간 세상을 야도란 것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꼬리를 조개에다 물리든 말든 뭐 그냥 야도란처럼 하고 그냥 앞에 있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좋을 것 같다는 걸 항상 생각하는데 휴식을 해보니 휴식도 해본 사람이 잘 하는 것인 것 같고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뭔가 각성맨의 특징인가?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각성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지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한시도 노력과 각성을 늦출 수 없다. 잠은 죽어서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티브 아오키의 잠은 저는 죽기 전에도 자고 싶지만 어쨌든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성취 뭐랄까 저는 이제 성취를 하는 것에서 또 기쁨을 느끼고 그것에서 저의 이 효능감과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하기도 한데 그런데 쉬는 것의 행복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쉬면서 자꾸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야지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엉망진창입니다. 열심히 살게 만드는 세상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휴식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내일도 저는 휴식을 좀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원래는 뭐 집이나 작업실에서 뭐 음악 편집을 해야 될 것이 있다거나 뭐 DJ 셋을 짜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늘 라디오 한 것도 편집해가지고 또 이번 주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집이나 작업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할 거를 오늘은 약간 가볍게 노트북을 들고 나가서 카페나 뭐 이런 곳에 앉아가지고 해야지 이게 저한테는 휴식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저도 불행하지 않거든요.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불행한데 그 정도로 이제 오늘 카페 가서 해야지 하면은 불행하지 않은데 그런 게 사람들은 그런 걸 휴식이라고 말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다음 주 사연 주제는 약간 뭐랄까
저한테 필요한 거를 좀 이제 서베이를 하는 느낌으로다가 여러분의 휴식 방법,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다들 프리랜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휴식을 다들 하실 텐데 나만의 휴식 방법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은 저도 야도란처럼 사는 것에 조금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연 보내실 곳은 화면에 보이는 beef.net vf.net에다가 보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휴식을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좀 그 직장인 여러분들은 딱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물론 다들 야근을 요즘은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좀 편할 것 같은 게 일 끝나면은 아무거나 해도 되고 막 뭐 넷플릭스 봐도 되고 그런데 이런 저희 프리랜서 여러분들은 항상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뭐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일 그거를 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랜서 여러분들은 더 진짜로 일부러 쉬는 거 그런 걸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끊기는 거는 저도 몰라요. 유튜브가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일바의 꿈깨는 라디오 휴식을 하라는 건가? 유튜브가 너 휴식한다면서 지금 또 주말 밤에 10시에 작업실 와가지고 라디오를 하고 있구나. 이제 휴식을 좀 하지 그러니 아까 그 영상도 하나 업로드하고 최초 공개도 하고 했는데 라는 것일까요? 요이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그러면 또 밀립니다. 이 프리랜서는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오늘 요일바가 들으는 막 요들송도 7월의 요들송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면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미래에 내가 휴식을 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로 오늘 그냥 쉬러 작업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사연은 여러분들의 휴식 방법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휴식하는 것에 많은 참고를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연 비슷한 주제였죠. 휴가. 올 여름 어떻게 휴가를 보내셨는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야야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저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8월 첫 주에 서울로 6박 7일 여행을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가족 전체가 코로나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제로 7일간 제 방에만 꼼짝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괄호치고 약간 올드보이 재질.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드는데요. 왜 가족들은 제가 내려오기 직전까지 코로나에 걸린 사실을 숨긴 걸까요? 하고 추천곡으로 박지윤의 미스터리 보내주셨습니다. 휴가에 관한 사연이라고 해서
이게 그 서울 6박 7일 여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더 궁금한데. 서울로 6박 7일 여행. 8월 첫 주면은 그때 비 막 많이 올 때 아니었나요? 아니었나? 태풍 비 왔던 것 같은데 그때. 아무튼 서울이 재밌는 거 많죠. 좋은 휴가를 보내셨을 것 같고, 그 약간 좀비 영화의 도입부 같은데요. 여행을 서울로 6박 7일 혼자 여행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두둥. 가족 전체가. 근데 그러면은 6박 7일 플러스 7일 동안 방에서, 그러면은 2주 동안 아주 신나는 휴가를 즐기셨겠네요. 가족들이 그 야야님께서 내려오기 직전까지 이 코로나에 걸린 사실을 숨긴 이유는 바로 그것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분노 바이러스였다면? 그렇습니다. 서울 6박 7일 여행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많은 여러분들이 이 경제 호황기 때 호캉스를 아주 즐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호캉스도 굉장히 생각보다 쉬는 게 아니에요. 바쁜 일입니다. 왜냐면은 호텔은 만약에 1박 2일을 묵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가격이 생각보다 나가잖아요. 근데 집 냅두고 호텔에 와가지고 잠만 자고 가면은 그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호텔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해피아워니, 뭐 무슨 저녁 모시기, 뭐 수영장이니, 뭐 이런 거, 목욕탕도 욕조에도 한번 담가야 되고 막 그런 거를 다 즐기려면은 진짜 바빠요. 그죠? 막 헬스장도 괜히 한번 가가지고 기웃기웃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삐걱삐걱 움직여보고, 그래가지고 호캉스가 생각보다 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호텔에 있는 이제 뭐 화장대 같은 그런 책상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노트북 한 대를 딱 펼쳐놓고 거기서 뭔가 음악 작업을 하든지 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친놈이네? 또 일하려고. 아니, 차라리 수영장 들어가고 해피아워하고 목욕탕에 몸 담그는 게 쉬는 거잖아. 아무튼 그래서 저는 호텔에서 뭔가 이렇게 컴퓨터 켜고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반성해야겠네요. 쉬는 게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야님께서는 다음 주에 서울 6박 7일 여행에서 뭐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묵은지 광어초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족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사연을 제주도 가족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듣게 되겠군요. 현재 시각은 수요일 오후 7시 30분경입니다. 저희 아빠는 제주도 여행이 처음이라 저랑 언니가 계획을 짜야 하는데 무기력한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던 듯 싶어요. 아직 아무 계획도 없다는 소리. 그치만 항공편, 숙소, 렌터카 예매했으면 어떻게든 다니게 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은 퇴근 직후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그냥 누워있고 싶은데
아빠가 여행 계획에 대한 30가지 의견을 122가지 문장으로 자꾸 말해서 조금 버겁네요. 그래도 막상 여행 가면 재밌겠죠? 엄마랑 아빠는 오름 등산시키고 저랑 언니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때리고 쉬려고요. 신청곡은 기타 줄들의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입니다. 하고 추천곡으로 더 스트록스의 The Adults Are Talking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도 다녀오셨나요? 잘? 아까 계셨나? 계시는구나. 제주도. 저도 이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MBTI MBTI가 P라서 그래가지고 뭔가 여행 같은 거 갈 때 그냥 그때그때 꼴리는 대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막 계획을 세우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에는 뭐를 2개를 가고 오후에 3개를 간 다음에 밤에는 이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진 않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 스타일은 그때 나의 이 컨디션과 감정과 그런 거를 따라서 좀 그때그때 바꾸거나 행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갈 때 그냥 대충 정말 대략적인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날 일단 바다 보기. 그래서 바다를 일단 이렇게 어디를 갈지 그건 이제 그때 이렇게 대충 좀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곤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는 것에서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내가 타보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자동차들의 이런 특성은 어떠한가? 승차감과 엔진 성능 이런 건 어떤지,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그게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렌터카를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다. 육지에서 렌터카가 불법인 건 아니지만 저의 그 명분,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내 차를 냅두고.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여행을 가가지고 쉬고 어디 관광을 해야지 차를 타고 있으면 미친놈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주도 잘 다녀오셨군요. 서귀포 볼살집. 볼살이 뭐지? 볼을 살을 먹는 건가? 생선도 막 머리가 특히 맛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볼살. 그러네. 이거 돼지고기 특수 부위구나. 진짜 관자놀이 살이네요. 야, 난 무슨 볼락 이런 거 생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특수 부위 신기한 맛이 나는 것들이 많지요. 다음에 저도 제주도에 가게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 다녀오신 사연 보내주셨고,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길비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디.
항상 잔잔하고 깨알 같은 재미가 있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지옥불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집에서 에어컨 켜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최고의 휴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밖을 쏘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친구들과 계곡을 다녀왔답니다. 여름이면 매번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들인데 이번엔 처음으로 자차가 생겨서 큰맘 먹고 외딴 산골짜기에 있는 계곡을 가봤어요. 이야, 계곡물이란 것이 정말 맑고 시원하더라고요. 덕분에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 만난 오징어 마냥 재밌게 놀고 저녁으로는 맛있게 바베큐를 구워 먹었답니다. 뜨거운 날씨 탓에 평소보다 힘든 여름이었지만 오히려 휴가의 즐거움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휴가도 다녀왔겠다. 슬슬 여름이 끝나줬으면 좋겠네요. 신청곡은 저한테 있어서 여름 하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그럼 요바 하고 추천곡으로 윤종신의 웰컴 썸머 보내주셨습니다. 차가 있으면 이런 것이 좋지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 따려고 운전학원 등록할 때 1종하고 2종 보통하고 둘 중에 고르잖아요. 1종은 이제 뭐 트럭이나 그 승합차 뭐 이런 큰 차들까지 몰 수 있는 거, 수동되고 수동 조작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수동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1종을 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2종 보통을 그냥 따라오고, 왜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그 1종을 갖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놀러 갈 때 운전기사를 시키기 때문에 2종 보통을 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종 보통을 따랐는데 뭐 요즘에 뭐 수동차들 가끔씩 막 이제 뭐 아반떼 N, 뭐 벨로스터 N 이런 거 나오긴 하지만 뭐 제가 그렇게 쏘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수동은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 2종 보통으로도 아무 불편 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한 가지 간과하신 점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 승합차 같은 걸 타고 여행을 갈 만큼 제가 친구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친구를 태우고 여행을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제 차를 가지고. 그래서 뭘 따든지 사실 상관이 없었다. 차라리 좀비 사태가 터졌는데 수동차밖에 없으면은 1종을 하는 게 좋았다. 근데 요새 뭐 그 운전 게임들 있잖아요. 그 뭐 심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계열의 그런 게임들, 그거를 저도 이제 좀 재밌어 보인다 해가지고 나중에 큰 집을 갖게 되거나 작업실에 악기를 다 팔아버리거나 한다면은 그 레이싱 시트와 그 핸들과 그런 걸 사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볼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막 수동 운전이나 뭐 이런 거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뭐 학원도 아예 기능 연습 안 하고 그냥 그 게임 아무튼 전자로 되어 있는 그거 학원 연수 말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걸로 그냥 연습하고 기능 따고 막 도로주행 따러 가고 그런 사람들 많던데. 그죠? 그래서 수동은 한번 따보고 싶네요. 말이 자차로 계곡에 가신 얘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 얘기를 또 하게 됐구나. 계곡 근데
저는 무서워서 약간 못 가겠는 게 비가 막 많이 오잖아요, 여름에.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뭐 며칠 지나도 그때까지도 유량이 그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땅 속에 다 스며든 물들이 아직도 산에서 위에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야, 계곡이 진짜 그 비 오면은 살벌하더만요. 그리고 또 그 계곡 전문 유튜브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가끔씩 이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계곡들 중에서도 막 갑자기 중간에 엄청 깊어지고 막 4m 되고 막 이런 데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무섭던데. 그리고 또 계곡물이 맑고 깨끗해 보이지만 거기다가 뭐 이제 뭐 담궈놓고 막 시원하게 담궈놓고 그러면은 뭔가 막 기생충과 뭐 이런 것들 걸린다고 그러지 않나요? 나 휴가 잘 다녀오신 분한테 막 아, 계곡 그거 그 가면 막 죽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네.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니 그럼 잘 된 것이지요. 아무튼 그래서 차가 있으면은 그 진짜로 자유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진짜 뭐 전기로 가지 뭐 뭐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요즘 여름에 특히 아, 전기차가 짱인 것은 요거 때문이구나 하는 걸 느낀 게 그 기름 자동차는 엔진의 힘으로 에어컨 컴프레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엔진을 끄면은 에어컨이 그냥 선풍기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어차피 다 전기로 돌리니까 배터리만 그냥 쓰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에어컨을 계속 켜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뭐 기름 자동차도 계속 엔진을 켜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공회전을 1분인가 5분인가 뭐 아무튼 공회전을 많이 하면 그것도 사실 그 법에 걸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전기차의 가장 좋은 점은 세워놓고 안에서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 쾌적하게 할 수 있다.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을 수 있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을 수 있고 다 그냥 저장해 놨던 사실상 거대한 보조 배터리죠.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전기차의 가장 쾌적하고 좋은 점이 아닐까. 이런데 막 여행 같은 데 가도 뭐 계곡에 만약에 간다 쳐봐요. 그러면은 기름차는 막 더우면은 또 막 시동 걸어놓고 거기서 숲속에서 내가 막 기름 팔팔팔팔 때우면서 사실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미개한 기술이고 그 보일러를 한 대씩 차에다가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기름 보일러를 때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곡에서 만약에 전기차가 딱 있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물놀이 잘 놀았다 하고 딱 이제 차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그냥 뿅 켜고 옷 갈아입고 안에서 라면도 먹고 전기 그 콘센트 꽂을 수 있는 전기차는 거기다가 뭐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커피도 끓여 먹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동혁명은 전기차 시대에서 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그 광고에 나왔어요. 현대 아이오닉 5 광고에서 막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 뭐지? 에어프라이어도 돌아가고 뭐 무슨 카페 차리고 막 그러던데요. 그 커피 메이커 막 실제로 그게 가능한 그 전류가 킬로와트가 나온다고 합디다. 굴러다니는 부엌이죠.
그래서 다음 차는 아마 전기차를 사지 않을까. 근데 전기차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밑에다 배터리를 깔아야 되니까 그게 두껍잖아요, 기본적으로 바닥이. 그래서 이 차에 저는 그 낮은 차, SUV 별로 안 좋아하고 낮은 승용차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너무 뚱뚱해진다, 전기차는. 아무리 낮게 만들려고 해도 그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뚱뚱함이 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고 초전도체가 상온 초전도체가 그 발견된다면은 배터리를 그렇게 뚱뚱하게 깔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휴가 사연들 이렇게 그렇게 막 익사이팅한 느낌이 없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끝내주는 휴가 이런 거 특별한 휴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네요. 서울에서의 6박 7일이 제일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끝내주는 6박 7일을 보내고 가셨을지. 아무튼 그래서 사연 이렇게 읽어보았고요. 보내주신 추천곡들 중에서 오늘 선정된 곡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밴드죠. 스트록스의 The Adults Are Talking.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라는 뜻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자, 2부 순서는 뿅,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이지요. 자, 오늘로 2023년 7월에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들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몇 곡이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곡이 남았는데요. 오늘 들을 음악들은 그래도 약간 그냥 뭐 엄청 막 스페셜하고 막 뭐 이런 기술이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뭐 화성학적으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가 편안하게 음악 좋네 그렇게 들어가지고 추가된 곡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휴식하는 날인 뇌가 멈췄어. 너무 휴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 휴식을 하면은 안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는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곡은 이 아티스트 네임이 좀 이것도 곤란해요. V의 그 BTS의 V 아니고요. V Lights Go Down 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V의 Lights Go Down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저번에도 이런 친구 하나 있었죠. Q라고
이렇게 하다가는 A부터 Z까지 하나씩 가져가고 저는 MG 하겠습니다. MG. 아직 아무도 음악가 이름으로는 안 썼겠지? MG. 그래서 이렇게 V라고 이름을 하면은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어떻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아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던 밴드가 SSS라고 이름을 지어서 왜 그렇게 했냐. 그냥 그렇게 하면은 포스터에서 잘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고고스 투어 뭐 이런 데서 공연할 때 포스터에 한 4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 보였죠, 이름이. 근데 검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밴드 SSS라고 맨날 쓰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뮤지션 V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Lights Go Down 듣고 왔는데요. 그냥 잘 만든, 약간 살짝 칠한 그런 비트의 디스코 팝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좋았던 점은 요 뒤에 그 콩가인가? 아무튼 그런 퍼커션 북 계열 콩콩 톡콩콩콩콩 하는 그런 퍼커션 북들 있잖아요. 쬐끄만 북들 손으로 치는 거. 그걸로 약간 리듬을 더 쪼개 놓은 것이 좀 심심할 수 있는 거에다가 잘 해놨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요 1절 코러스 1절 후렴 곡에 다가오면서 앞부분에서는 안 썼던 박수 소리, 클랩이라고, 이거 클랩 소리가 약간 되게 밝고 딱 좀 센터에 가운데 맞박 바로 앞에 그 정도 느낌에 있는 그 클랩 소리가 점점 등장하더니 후렴 부분에서 걔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오히려 막 양쪽으로 쫙 넓게 벌어져 있는 그런 클랩이 나오다가 센터에 밝은 클랩이 딱딱 나와주면서 2-4 스네어 나오는 비트에 걔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요즘에 곡들이 이 스테레오 이미지를 오히려 막 엄청 벌리는, 넓게 들리려고 하는 그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큰 스테레오, 아니지, 큰 모노, 빅 모노, 그냥 그런 느낌이 또 되곤 하기도 하거든요. 뭐 옛날처럼 왼쪽에는 기타가 있고 오른쪽에는 건반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왼쪽에 있는 기타랑 오른쪽에 있는 기타가 서로 다른 거를 연주하면서 여기에 막 그런 식보다는 그냥 센터 기준으로 양쪽으로 쫙 벌리는 그런, 뭐 건반이든 뭐든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딱 그냥 거의 센터에 그냥 딱 들어오는 이 클랩 소리가 오히려 신선한 느낌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후렴의 후렴 부분 있잖아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포스트 후렴? 후렴에서 노래 다 한 다음에 한번 유후후후 하면서 가는 부분, 후렴의 포스트 후렴, 거기서도 이 약간 브라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뒤에 아르페지에이터가 뽀뽀뽀뽀뽀뽀 깔리면서 거기서 이제 진짜로 쫙 이렇게 뭔가 이 뉴욕의 마천루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한 번 더 쫙 하는 그런 느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아무튼 거기서 되게 이런 기분 좋음이 더 배가 된다,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름을 어떻게 좀 검색이 가능한 걸로 바뀌길 바라는 아티스트 V의 Lights Go Down 들어봤고요. 다음 곡은 칼리드의 스카이라인입니다. 이 닛산 스카이라인 이것도 명차죠. 듣고 오겠습니다. 칼리드의 스카이라인 듣고 왔습니다. 제가 맨날 헷갈리는 게 DJ 칼리드랑 DJ 칼레드죠. 스펠링상으로. 그래서 칼리드를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뭐야 DJ 칼리드가 이런 거를 냈다고? 약간 그랬거든요. We the best music 이거. 근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DJ 자도 안 들어가고 칼리드는 LID고요. DJ 칼레드는 LED 더만요. 아무튼 칼리드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뭔가 목소리에 서정성이 담겨 있어요. 이 칼리드의 목소리. 뭔가 들으면은 뭔가 이런 노스텔지어 같은 게 느껴지는 목소리. 저는 그래서 사실 위켄드보다도 칼리드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칼리드의 아주 또 웰메이드 이거는 장르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아무튼 요런 거 아시죠? 약간 이런 디스코에서 이렇게 나온 요 적당히 신스들을 버무린 요런 팝 요거 크로미오 재질 이런 거. 크로미오도 제가 좋아하는데 요런 거 아주 잘 만들어진, 진짜 이게 잘 만들어졌다는 게 팝들 중에서도 와 이거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진짜 필요한 요소들이 요소에 딱딱 제 할 일을 하면서 아주 균형 잡히게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의 그런 곡이고요. 그래서 진짜로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악기들을 굉장히 좀 세세하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되게 잘 들려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악기들이 각자 딱 지 역할 할 때 뿅 이렇게 잘 나와주고 지가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쓱 빠졌다가 하면서 편곡 자체도 굉장히 잘 펼쳐놨고 믹스도 되게 잘 펼쳐놓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건반, 기타, 신스, 베이스, 뭐 FX, 뭐 이펙트,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서 다 적재적소에 잘 나온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이런 곡은 뭐 막 기술적으로 뭔가 설명하고 뭐 이런 게 사실 별 의미는 없고 좋게 잘 들읍시다. 사실 음악이라는 게 막 기술적으로 막 고급 기술을 쓰면 더 고급 음악이고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에서 막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 베이스는 이런 것이고요.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이해하는데 별로 소용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왜 얘기하느냐? 그냥 분량 채우려고. 뭐 그냥 음악 듣고 좋아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뭐 그냥 이 콘텐츠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음악이 만들어질 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구나. 이런 거 이제 재미로 보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극한 직업에서 뭐 밥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거 과정을 보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좋은 음악은 설명을 한다고 뭐 안 좋은 음악이 좋아지지도 않고 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 전적으로 제 기준으로 이제 좋게 들은 음악들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래도 제가 이 음악 짬밥이 있고 또 DJ가 뭡니까? 좋은 음악을 골라서 소개하고 트는 직업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음악 듣는 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소개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고 고른 곡이니까 달게 들으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이 곡은 딱히 설명할 것이 없다. 그냥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잘 펼쳐져 있다.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칼리드 스카이라인 들어봤고요. 다음 곡. 이 사람 또 음악 잘하더만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아라구인지 프라이아라구인지 프리아인 것 같아요. 프리아라구의 Good Love 2.0 듣고 왔습니다. 일단 이분은 스위스의 싱어송라이터라고 합니다. 찾아봤어요. 스위스의 싱어송라이터인데 부모님이 스리랑카 타밀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계 스위스인 뭐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요 스리랑카 출신 중에 아주 또 음악 아주 잘하는 우리 MIA 선생님이 있지요. 그래서 조금 확실히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이 신선함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일단 약간 R&B 어쩌고인데 스리랑카 분말 0.3% 함유 뭐 이런 느낌이죠. 요 곡은 이 뒷부분이 없었으면 아마 요들송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애매했을 거예요. 왜냐면 뭐 그냥 무난하니 좋은 그냥 R&B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1분 57초부터 나오는 요 뒷부분에 그 쿰척쿰척하는 비트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합격 버튼 바로 눌렀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좀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쿵짝 쿵짝 이렇게 가다가 1분 57초부터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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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쿰척 비트 나오죠. 요런 쿰척 비트에서 이게 진짜 이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얼마나 요 스윙을 밀냐 당기냐의 요거의 차이가 굉장히 진짜 다양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루브의 영역인데, 그래서 더 쿰척될수록 뭔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또 너무 또 쿰척되면은 또 이게 그냥 엇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 1, 2, 3, 4 딱딱딱 요게 그 문바톤 장르 그런 데서도 쿵딱쿵딱 아니지 쿵딱쿵딱 쿵딱쿵딱 요거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만약에 짝쿵짝쿵짝쿵짝쿵짝 짝쿵짝 이런 거. 그게 앞에는 그 약간 민 거 하고 뒤에는 정박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비트를 만드는 것인데, 요거는 쿵딱쿵딱 쿵딱쿵딱 요게 약간 그 또 문바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밀고 당김에 의해서 더 쿰척거려지는 그런 게 있고, 또 요 비트를 만들 때 약간 이것도 전통 뭐
타악기 요런 계통인지 그런 거가 되게 많은 수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비트를 땅 때린단 말이죠. 그것들이 다 이제 진짜 정확히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때리면은 그냥 소리만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제각기 조금씩 그 다르고 밀리고 당겨지고 이러면서 팍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거기에서 또 더 쿰척거림이 증폭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쿰척임 이게 보통은 요새는 이제 다 그 뭐 연주를 한다고 해도 이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에다가 녹음을 하고 뭐 비트를 찍거나 녹음을 받거나 하니까 이렇게 선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대고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기 십상인데 그거를 이제 이 디지털의 정확한 한치도 틀리지 않는 그거를 오히려 조금씩 틀려주고 조금씩 밀어주거나 뭐 아니면 그 와중에도 이 샘플이나 녹음된 것들에 그런 막 위상이라든지 이 파형이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런 세세한 것들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하면은 더 뭔가 이 진짜 쫄깃한 그루브를 만들 수가 있죠. 더 쫄깃하게 만들든지 더 쿰척거리게 만들든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 뒷부분의 이 쿰척 비트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약간 요 뒷부분에 와서 진짜로 스리랑카계의 그런 느낌이 좀 냄새가 나는 것인지도 하는 느낌이 좋은 곡이었고요. 또 지금 아마 새 앨범이 슬슬 또 나올랑 말랑 하면서 선공개를 뭐 몇 곡을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들어보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스리랑카 분말 0.3% 함유 같은 느낌이라서 거의 되게 그냥 메인스트림의 그런 뭐 R&B라든지 뭐 그런 약간 댄서블한 것도 있던데 아무튼 그런 걸 하긴 하는데 뭔가 약간 그 냄새가 나는 향이 나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입니다. 프리아 라구의 굿러브 2.0 들어봤고요. 1.0은 없나? 안 찾아봐서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굿러브 시리즈 3탄도 나오고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들어봤고 다음 곡은 빅토리아 모네 On My Mama 듣고 오겠습니다. 빅토리아 모네의 On My Mama 듣고 왔습니다. 야, 빅토리아 모네도 요새 엄청 너무 잘해요. 이 곡은 딱 뭔가 이 브라스 섹션과 이 빅토리아 모네의 보컬과 요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슥슥 하면서 이렇게 멱살을 잡았다가 놨다가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의 아주 좋은 곡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뭐 딱히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히 드릴 말은 없고 좋아서 갖고 왔고요. 근데 브라스 소리가 약간 나이를 먹으면 브라스 이런 금관악기, 색소폰 이런 거 소리가 좀 좋아지는 건지 저 어릴 때는 이제 막 색소폰 소리 막 이런 거 들어가면 틀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막 이런 트럼펫, 브라스, 뭐 색소폰 이런 거 특히 요즘엔 이렇게 색소폰 솔로가 나오면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는 건지 이 색소폰의 진가는 이 나이를 먹고
사람이 숙성되고 그러면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제 저기 양화진 양화 한강 공원 이런데 다리 밑에서 색소폰 연습하고 집에다 방음 부스 차려가지고 색소폰 연습하고 그런 아저씨가 되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브라스 아주 매력 있는 것 같고, 특히 여기서도 그냥 쭉 갔으면은 좀 이제 심심했을 수도 있는데 1분 14초로 이제 그 구분이 되는 요 뭐 이제 후렴 뒤에 거기서 그 부분 하면서 브라스 빠바빠바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또 매력적이죠. 그런 이 사운드 장난, 그 뭐라 훅이라고 할까요? 훅 같은 거에다가 그것도 목소리가 우우 이렇게 되는 그 목소리가 나는 사람도 세상 어딘가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 목소리를 밑으로 좀 우 이렇게 내리면서 그 오디오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내리면은 포먼트가 같이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건 뭐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그 음악이 아니라 대사 느리게 재생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효과, 그걸로 해서 약간 톤이 달라지는 그 맛과 함께 거기서 이제 브라스가 딱 또 이제 멱살 잡고 등장 해가지고 빠빠빠빠 하면서 이 댐핑, 그게 아주 신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빅토리아 모네의 On My Mama도 들어보았고, 설명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건 그냥 well made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막 특별히 막 어떤 막 진짜 막 장영실이 울었다 막 이런 기술 막 이런 거를 쓰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그냥 잘하는 거. 어떻게 만드나요? 잘 그런 곡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도 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곡의 어떤 부분이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았고, 다음 곡 트윈 섀도우의 알레마니아 맞아 듣고 오겠습니다. 트윈 섀도우의 알레마니아 들었습니다. 요 사람은 싱어송라이터이고요. 찾아보니까 한 2010년부터 활동을 했더군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인디록, 뭐 신스팝, 이런 사이키델릭한 그런 곡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아무튼 이 곡도 이게 들어보면은 이 사람 되게 옛날 음악부터 요즘 음악까지 다 이렇게 열심히 들었구나 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이런 사운드를 사용한 것들에서 이 모든 이 음악과 사운드의 레거시 같은 것들이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6, 70년대 음악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일단 보컬에다가 보컬이 살짝 좀 옛날 테이프에 녹음한 것 같은 느낌 나죠. 그런데다가 살짝 뭐라 그럴까,
따다성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야라고 하면은 야, 요 정도로 그 굉장히 짧은 딜레이가 따따따 요 정도 템포로 걸려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슬랩 딜레이, 뭐 숏 슬랩 딜레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슬랩 그냥 빠박 치는 그런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게 무엇이냐? 존 레논 비틀즈의 음악들 들어보면은 존 레논 그 보컬의 사운드가 요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굉장히 이거는 노림수가 있다. 그런 숏 슬랩 딜레이로 요 정도 음질, 요거 음질도 약간 그 존 레논의 그런 음질 정도의 느낌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 뭐 여러 가지 사운드들에다가 이 우리 사이키델릭한 느낌 내려면은 이제 페이저나 플랜저 이런 종류의 그 위상 이펙트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거 이제 넣어주면 또 사이키델릭해지고요. 그리고 뭐 2분 40 한 몇 초 정도 그 중간에 약간 좀 쉬어가는 듯한 그 부분, 거기서도 그 보컬에 걸려있던 요 짧은 딜레이를 약간 이제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딜레이 타임을 조금 늘리고 그 딜레이의 그 피드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뭐냐? 딜레이는 내가 말하면은 이렇게 그 여러분 그 사랑하는 영국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게 딜레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게 돌아오는 소리를 계속하게 만들면은 그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피드백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사랑하는 이렇게 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딜레이의 피드백을 엄청 그 올리면은 그런 게 된다. 이렇게 이런 소리 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이제 이런 이 옛날 빈티지 시절, 아날로그 시절에 그런 테이프 딜레이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것들, 그거를 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런 옛날 사이키델릭한 그런 레거시들을 잘 살린 부분들이죠. 저의 이 사운드 설명 이런 거 설명이 괜찮았나요?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악 만드는 사람의 이런 것들, 기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요 소리, 이런 소리 뭐지? 이거 요일바가 그때 이거는 피드백을 계속 올리면 큰 소리 난다 그랬어. 이게 딜레이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이제 뭐 살면서 알고 모르고 큰 차이는 없지만 알고 들으면은 또 이제 재밌을 수 있다. 음악 듣는 즐거움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뿌듯하네요. 설명 잘하네. 아무튼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굉장히 제 개인적인 호의 영역이었는데, 2분 57초에 기타 솔로 나오잖아요. 딜레이 사운드를 목으로 냈더니 2분 57초에 기타 솔로 나올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 트윈 기타 솔로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기타를 두 명이서 이렇게 화음으로 똑같은 라인을 치는데 화음을 넣어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래할 때도 그 임재범 박정현의 그 사랑보다 깊은 그것처럼 기타도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쌍둥이 트윈 기타 솔로 그런 거를 그냥 제가 좋아합니다. 이걸 좋아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엑스제팬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닌지. 근데 그 쾌감이 있어요. 이 기타 두 대가 화음을 쌓으면서 이 라인을 연주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쌍둥이로 화음 음계로 쭉 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그 집 나갔다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되게 그래서 트윈 기타 솔로가 굉장히 귀를 잡아 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했다.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곡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nknown Mortal Orchestra의 나디아였습니다. 요 Unknown Mortal Orchestra는 아마 이 팀도 한 10년 정도 됐나? 아무튼 활동을 꽤 했는데 요런 이불 덮고 노래를 하는 그런 느낌. 그 이 로우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로우파이 칠 뮤직, 칠 힙합 앤 재즈, 로우파이 투 스터디 앤드 뭐 그런 계열.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 진짜로 그냥 깔아놓는 음악, 그 양산형 깔아놓는 음악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그냥 이런 소리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데 이 팀은 이 로우파이 중에서도 의미 있는 음들을 그 음악적으로 해놓는다. 좀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컴퓨터로 음악을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서 또 이렇게 편안한 음악이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이 이제 보컬의 이런 그 이불 덮은 소리, 그리고 드럼도 되게 그냥 막 드럼이 원래 그 실제 드럼 치는 소리 뭐 공연장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드럼이 진짜 개 시끄러운 악기거든요. 우리가 음반에서 듣는 것도 굉장히 프로세싱을 하고 다듬은 거고 실제로 드럼 치는 소리 들으면 그냥 쿵은 그냥 꽝 하고 그 스네어 치면 이런 소리 나고 심벌 치면은 그냥 차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드럼을 그럼 요런 소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틱틱거리는 소리. 글쎄요. 샘플인가? 아니면 녹음할 때 이제 저 이불 같은 거 진짜로 막 꽉꽉 채우고 그 드럼 스네어 위에도 뭐 담요 같은 거 하나 딱 그 덮어가지고 톡톡 소리 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녹음을 할 테고 또 포스트 프로세싱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이런 로우파이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녹음도 막 열심히 진짜 음질 딱 최대한으로 들어오는 그런 위치 말고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악기가 여기 있으면은 마이크 어디다 놓을래? 그냥 저쪽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놓고 막 아무튼 그런 걸 했을 것 같고 악기 성대모사 악기 성대모사를 그 잘 할 줄 아는 뮤지션이 음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악기 성대모사를
악기 성대모사가 되어야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로우파이한 거. 로우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이 그 소리를 가청 주파수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20Hz에서 20,000Hz까지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풀로 들을 수 있는 레인지라고 치면은 그거를 이제 이 사운드를 재생을 할 수 있어야 그걸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 스피커들은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그 녹음 기기들은 또 이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의 한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 20Hz부터 20,000Hz까지를 전체를 다 내줄 수가 없거나 녹음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스피커의 한계로 인해서 저음이 많이 못 나온다. 뭐 우리가 핸드폰 스피커로 듣든지 아니면 뭐 전화할 때도 그렇고 저음은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녹음할 때도 뭐 아날로그 녹음 기술도 이제 20,000H면은 1초에 만약에 LP판에다가 그걸 기록을 한다고 해봐요. 근데 바늘이 1초에 20,000번 떨릴 정도로 그걸 홈을 굉장히 세밀하게 파야 되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 디지털 기기에다 녹음을 할 때도 CD가 이제 44.1kHz잖아요. 음질이 그 음질 비트레이트 샘플레이트가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1초에 44,100번의 진동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려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한 사이클로 해서 한 번이니까 44.1kHz는 22.05Hz까지의 음을 담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이제 좀 복잡한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로우파이로 가면은 그 뭐 이런 헤르츠가 만약에 뭐 MP3 파일도 그렇지만 뭐 만약에 10Hz라고 쳐봐요. 10kHz. 그러면은 10kg가 몇이야? 20이 2만이지. 10kg는 만이지. 10,000Hz의 진동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인데, 그러면은 5,000Hz까지의 음의 높이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넣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술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옛날 음악들은 음질이 이렇게 후지고 그거에서 오는 그 노스텔지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깊게 설명할 뻔했네. 이미 깊어진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로우 파일을 만들 때 그래가지고 저음을 까버리거나 고음을 까버리거나 둘 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은 약간 미들 중음이 조금 이렇게 강조된 약간 콩콩이 소리, 호호호 이런 소리, 그런 게 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로우파이함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채팅이 방송에서 이 화면에서 업데이트가 안 되나? 유튜브 채팅을 받아오는 시스템이 살짝 뭔가 고장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로우파이한 사운드를 만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음을 까고 고음을 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 고장 났다가 돌아왔네요. 아무튼 악기 성대모사 눈높이에 딱 맞아서 조카들 놀아준다 생각하고 계속 해주세요.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댓글이었는데, 채팅이었는데 이게 화면에 안 들어와가지고 아쉬워가지고 그리고 2분 27초부터 나오는 이 기타 솔로에서 제가 이젠 저도 저 스스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퍼즈 기타를 좋아한다. 근데 퍼즈 기타보다 더 좋은 거는 옥타 퍼즈다. 퍼즈 사운드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스피커가 그 기타 앰프의 스피커가 찢어져서 약간 뿅 이렇게 되는 소리를 흉내낸 이펙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게 이제 뭐 그냥 저도 작동 원리는 잘 모르는데 전기 전자를 좀 알아야 알 텐데, 그 퍼즈 소리가 나면서 한 옥타브 위에 음이 같이 나게 되는 그런 이펙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옥타 퍼즈라는 건데, 지미 핸드릭스도 굉장히 많이 썼고, 이런 한 옥타브 위나 한 옥타브 아래가 막 이렇게 나는 퍼즈, 요걸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2분 27초부터 나오는 기타 솔로가 굉장히 그 맛있는 퍼즈 사운드가 난다. 그리고 요 기타도 우리 이제 또 공연장에서 기타 앰프 막 찡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은 막 귀가 막 피가 날 정도로 약간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요 옥타 퍼즈 사운드까지도 이불로 한번 이렇게 푹 감싸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서윗한 옥타 퍼즈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니? 부드러움 속에 이 약간의 이런 와일드함,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야, 설명 많이 했다. 그래서 Unknown Mortal Orchestra, 로우파이 맛집의 나디아 들어봤고요. 자, 이제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2023년 7월의 요들송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연님과 이능룡님이 함께 하시는 나이트오프, 밴드 나이트오프의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라는 곡이고요. 아주 따뜻한 곡이죠.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의 마지막 곡은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요일바라기 여러분 설명 많이 들어봤으면 이제 음악 듣는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잡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고 그냥 즐기셔도 되고, 하지만 이 곡은 그냥 뭐 진짜로 그냥 즐기시면 되는, 편안한 곡이고요. 또 요들송의 마지막 곡은 항상 약간 이렇게 제가 편안한 곡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7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의 엔딩, 나이트오프의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죠. 마지막 시험 문제는 자유서술, 나이트오프의 음악에 대해서 자유서술 하시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이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늘은 이 곡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말 늦은 시간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편안한 음악과 편안한 DJ의 음성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주도 편안하게, 날씨도 이제 선선해졌으니까 다들 행복한 한 주 또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이번 주도 다들 꿈 깨요.